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도선도의 모든 것이 낯설고 어설픈 모습으로 시작했었는데 벌써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깨가 붓고 솟아났던 모습이 가라앉고 예뻐지는 게 거울을 통해 보게 되는데도 그 많은 시간에 비해 나의 행동과 모습은 더디기만 하고 뻣뻣하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아직도 내 몸을 온전치 못하고 수련을 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럽기만 해서 수없이 그만두고자 했던 적도 많았다. 어느 날 김정숙 사관님이 뭔가 손에 맛있는 수박을 들고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들고만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수박을 자르든지 깨든지 해서 먹어보고 맛을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답답하기도 하고 엄청 속상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와서 엉엉 울은 적도 있었다. 때론 집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준비운동과 오스트를 해보기도 했으나 그 횟수가 많지 않아 변화가 미비하다. 내가 나아져야 큰아들도 편하고 가정도 평탄하겠거니 그런 생각으로 게을러다가는 나를 다독이며 올 한 해를 견디다 보니 조원장님의 너그러움으로 승단의 기회도 얻게 된 것 같다. 그러나 부족함이 많아 이 순간이 두려웠다. 아직도 내 몸은 유연하지 못해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어설프다. 정신, 하늘과 사람의 참되고 올바른 마음을 새겨 꾸준히 수련하고 새롭게 변화되고자 마음을 다잡아본다. 앞으로 몸과 마음이 일치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다 더 나은 모습과 성숙된 내가 되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해본다. 오늘보다는 유연한 내가 되겠지. 수련을 통해 이 순간을 사랑하고 겸손을 배우고 함께 수련하는 도반생과 선배님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자리에 쓰기도 내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사범님이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원들이 저를 여태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저를 보살펴서 이 자리까지 온 줄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생단 말만 들어도 걱정스럽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요즘은 마음이 편해요. 원장님, 회원님 분들이 응원으로 여기까지 온 것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마음은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전보다. 그러나 하다 보니 좋아진 것도 많아도요. 하루라도 안 나오면 몸이 막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쓰이고. 안녕하세요. 허리 수술을 2번을 했어요. 그런데 뭐 점점 더 아파서 여기 등허리에다가 나사를 몇 개 박았는데 그 위는 고정이 되니까 허리 뼈가 아래로 점점 좀 내려온다. 여기 이쪽이 아래가 너무 아파서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수술을 또 할까 걱정하는 중에 황예수님이 많이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걸 봤는데 어디로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다니느냐 하니까 여기 다닌다고 해서 나도 따라갈래요. 따라와봤죠. 왔는데 좀 하면 할 것도 같고 그래서 그냥 딱 다녔는데 얼마 동안 하다가 골다공증 주사도 맞았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런데 병원에 가서 또 맞으려고 검사를 하니까 골다공증이 너무 좋아져서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그 소리 듣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열심히 여기를 다녔어요. 와중에 분위기도 좋고 저보다 다 젊은 사람들인데도 다들 아주 분위기
분위기가 너무 좋고 원장님들도 너무 잘 해주시고 그래서 갈 곳은 여기다 희망을 걸고 열심히 다녔어요. 아직도 허리는 아프지만 앞으로 나을 걸 믿고 기댈 곳은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다닙니다. 하나도 안 써봤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쓰라 하는지 나는 간단하게 여기는 초대 원장님 때부터 수련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도 안 써봤어요. 제가 북촌도 인연 어느 때인가 북촌도라는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북촌도에 관심을 두고 있다가 어느 날 북촌도 수련장을 찾아가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정각도 온 체지체는 불도이라 부활 장생. 이 글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여 즐겁고도 재미있게 하루 2번 이상 열심히 수련한 그가 65세의 나이에도 몸의 유연성도가 좋아졌고 2년 전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진단이 나왔지만 약도 먹지 않고 오직 국순도 수련만으로 생활에 불편함 없이 수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수련하여 검은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너무나 진심으로 지도해 주시는 원장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박도희 합장.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신장기를 쓰면서 제가 오랫동안 꾸었던 꿈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그거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오랜 세월 반복해서 꾸는 꿈이 있었다. 그런데 꿈이 너무도 이상했다. 운전도 하지 못하는 내가 항상 브레이크 고장난 차를 아슬아슬하게 운전하고 있는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꾸는 것이었다. 또 어느 날은 브레이크 페달이 발에 닿지 않아서 아주 깊숙한 곳까지 온 힘을 다해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려 애쓰다가 깨어나는 꿈을 꾸곤 했다. 다른 자동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또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와 사투를 벌이다 보면 잠은 휴식이 될 수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힘이 들수록 커피 양만 계속 늘어나게 되는 피로에 또 소화불량에 만성피로에 병이 하나씩 늘어났다. 국선도 수련을 하며 잠도 잘 자고 또 어느 순간인가 폭주하는 꿈도 꾸지 않게 되었다. 몸도 좋아졌지만 마음이 건강해지고 웃음도 늘어났다. 코로나가 성행하던 2020년 사범님과 단둘이 수련하면서 대화를 참 많이도 했다. 대화를 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기면 추천해 주시는 책을 빌려다 보면서 참 오만하고 오순덩어리였던 나를 발견했다. 항상 내가 피해자였고 모든 불행은 나에게만 오는 것 같았던 아상이 깨지며 참 울기도 많이 했던 것 같다. 올해 봄 정말 오랜만에 운전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 예전에 화려하고 성능 좋은 자가용이 아닌 아주 작고 낡은 트럭이 있었다. 그 트럭이 세워져 있는 곳도 교통이 복잡한 도시가 아닌 한적한 시골의 산길이었다. 날은 맑고 화창했다. 뽀글뽀글하고 작은 산을 여러 개 넘어야 하는 머나먼 여정이었다. 출발 전이었지만 햇볕은 참 따뜻했고 볼에 닿는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 꿈을 꾼 이후로 아직도 한 번도 운전하는 꿈을 꾸지는 않는다. 이 꿈을 꾸면서 나는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브레이크 없는 삶을 살았는지, 이 세상이 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사느라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다. 북선도에 오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많은 길을 헤매고 다녔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았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글을 잘 쓰신다. 감동. 그죠? 아유, 우리 저 국문학과 교수님이 인정하시는. 지난 분기별로 제가 수련하면서 혹시 변화했던 걸 메모했던 걸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그래도 수련을 조금 그런 대로 따로 하면서 잘 그래도 쫓아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운도 느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참 꼬리뼈 쪽이나 이제 보아 쪽에 이제 그런 기운을 느껴서 그 수련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조금 욕심은 일주일에 2번밖에 없었는데 3번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만의 욕심을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제가 그 친구분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더니 그 선배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석환 씨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하고 칭찬을 해준 것이 2번째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별명으로 저기 면도하고도 화장품 바르고 하고 제가 둘러붙이고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름대로 무슨 운동을 하길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이제 가을 들어가지고 이번 개인적인 일을 많이 집에서 복잡했었거든요. 그런 데다가 형님이 콩으로 쓰러졌어가지고 이거라도 하는데 같이 하는데도 다음처럼 잘 못해줘가지고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돼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지금 모든 게 보면 다 제가 뿌리고 제가 걷는 거라 생각하니까 마음은 좀 무겁지만 그래도 그 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것 같아요. 몽골의 말타기 여행을 갔다 오면서 허리를 다쳤었어요. 허리를 다쳐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계속 맞았는데도 큰 차도가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곡선도라는 교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검색하다가 곡선도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그냥 마음이 끌려가지고 등록을 해서 수련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갔더니 저랑 같이 등록한 사람이 3명 있었어요. 끝까지 같이 수련하자고 여자분들 2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 분은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셔요. 내신에 나가셨구나. 그리고 나머지 2분 또 잘하자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취업이 됐다가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나서 한 보름 동안 저 혼자 수련을 하고 났는데 보름 지나니까 회장님이랑 기존에 수련하셨던 분들이 나오셔서 하는데 동작들을 보니까 저는 따라하지도 못하고 엄청 힘들더라고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했더니 그때 사부님께서 너무 처음부터 어렵게 하면 못 따라하니까 되는 데까지는 천천히 따라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서서히 따라서 하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니까 가부자가 되더라고요. 6개월이 지나니까 가부자가 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부님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이게 빨간티까지 내주게 됐네요. 또 앞에 분들이 참 감성적인 이야기, 마음이 움직이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 못하고 지금 앞에 저는 같이 인덕헌 님이 수련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련을 하고 나서 3개월이 됐을 때 모임에서 만났어요. 저희 같이 고향 후배입니다. 고향 후배를 같이 모임에서 만나서 제가 곡선도 수련을 시작했다고 했더니 예전에 곡선도 수련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3개월 더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국선도 하러 오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또 전화를 했더니 광덕에서 밭에서 일하고 있대요. 일하고 있다고 해서 오늘이 마감 날이니까 빨리 일 그만두고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일을 마치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 등록하는 직원한테 우리 저기 등록할 사람 한 명 있으니까 저기 하랬더니 또 본인이 또 전화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해서 지금까지 수련을 이어가고 있고요. 제가 구성동 우리 저기 유영수님 오랜만에 승단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 잊고 지내시고 제가 문자 보내가지고 문자 덕분에 등록을 하셨대요. 아이고, 그래서 수련을 이어가게 됐는데 구성동 수련이 그래도 명맥을 유지해 가는데 지금 힘들게 됐어요. 내년도부터는 그동안에 그래도 일주일에 2번씩 수련을 하는 거를 내년도부터는 일주일에 1번밖에 수련 시간이 안 된대요. 그러면 2번씩 수련하는 거에 마음들을 가지고 좀 열정들을 내시던 분들이 그나마 열정이 식을 것 같아서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까지 내게 됐는데도 제가 허리 아팠던 것이 이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이 오른쪽 옆구리 쪽에 통증이 계속 이동을 해요. 어느 날은 옆구리 쪽이 아팠다. 어느 날은 고관절 쪽이 아팠다. 이게 그러다가 어깨 밑에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또 이동을 하는데 또 수련하는 날은 또 괜찮아요. 그러다가 또 수련 안 하면 또 아프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통증이 그냥 저는 아픈 거를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통증이 가시지 않는 게 고민인데 앞으로도 수련을 통해서 명상과 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선도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하늘과 저는 차분하게 생각이 많고 감사함이 묻어나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10년 전 2014년 4분 2일 김종숙 사모님께 수련의 첫 만남을 접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날 그 편안함에 마음이 스며들었습니다. 직장생활 20여 년 동안 바쁘고 힘들고 잠 못 자고 정신없이 나날을 보내다 몸에 무리가 되어 큰 병을 얻고 심혈삼백해 투병 생활을 하였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곡선도를 다시 시작하여 몸도 회복되고 잠도 잘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곡선도는 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곡선도를 알게 해준 김종숙 사모님, 열정으로 저를 치료해 주신 불독분 사모님, 하나하나 잡아주신 조회원 사모님께 진심을 다하여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바람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서 건강을 챙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든 분께 감사와